네, 부동산학 개론 2주차 부동산의 중요성 및 국민 인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부동산의 중요성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전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지역별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은 2025년 1월 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 지수가 크게 보면은 전국 그리고 수도권, 서울로 제가 구분을 해서 가격 지수와 전월 대비 변동률을 한번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래프 모양만 일단 보더라도 서울이 어떻죠? 서울이 여기 녹색인데요. 서울은 2022년 10월에서 2024년 초반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작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쭉 올랐고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조금 주춤해서 지금 현재 보합 상황에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은 어떻죠? 서울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보합세 그리고 조금은 약세를 기록하다가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작년 중반부터 쭉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사실상 최근까지 거의 유사한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격 동향을 정리를 해보면 서울은 강세, 그리고 수도권은 어, 약간 오른 상황에서 보합, 그리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가격 동향에서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은 강세,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약보합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곳곳에서 좀 제기되고 있어서 주택 시장의 동향을 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잠잠하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시 약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되면 앞으로 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호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좀 심각하게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수급 지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중에서 위에 있는 게 월별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통해서 이 올라져 있는 호가가 소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상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보합이거나
약세로 전환되면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 자체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던,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한 4월부터 작년 한 9월 정도까지 주택 가격이 수도권과 서울이 조금 올랐었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주택 가격이 보합세 또는 위축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거래량도 좀 함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다음에 수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수급지수는 통상 아파트 매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 수급지수라는 게 100이 넘어가면은요,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100 이하라면은요, 집값 하락 압력이 현재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급 지수는 매매 수급 지수도 있고 전세 수급 지수도 있는데요. 전세보다는 매매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 수급 지수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면상 숫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 수도권, 지방, 그리고 서울로 좀 구분해서 수급 지수를 제가 색깔별로 조금 나타냈는데요. 어디 수급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의 수급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요, 살려는 사람과 공급이 있다라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는 결국 집값의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주택 가격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또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급 지수라는 거는요, 심리 지수랑 비슷한 겁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구매 욕구와 팔려고 하는 판매 욕구가 서로 부딪히는 건데, 그 기준이 1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고, 100 이하면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수급 지수가 전체적으로 100 이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흐름은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전국 평균이 92구, 92로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은 95.1, 서울은 96.4, 그리고 지방은 8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지방은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구나. 상대적으로 서울은 그래도 살려는 수요가 제법 있구나. 서울과 수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 지수로만 봐도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은 수도권 서울은 강보합, 지방은 약보합, 요 정도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가 있어서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에서요, 매년 전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묻는데요. 자, 대답 결과를 보니까 자, 제가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우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24%, 그리고 조금 비싸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35%, 그리고 적정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24%, 그리고 조금 싼 편이다가 15%, 그리고 매우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합산을 해보니까요. 조금 비싸다와 비싸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59%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59%는 현재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하다라는 대답 비중이 24%, 그리고 싸다라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15% 더하기 3% 해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당연히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77%는 집값이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54% 정도가 집값이 비싸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하고 인천도 집값이 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값이 비싸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상대적으로 인천과 경기는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좀 깔려 있어서 이런 응답의 비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도 54%가 비싸다라고 했고요. 광주, 전라는 61%, 대구, 경북은 53%, 부산, 울산, 경남은 50%, 강원, 제주는 62%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텐데요.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48%만이 주택이 비싸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반대로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74%가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요, 지역적으로는 서울, 그리고 주택 유무에 따라서는 주택을 미보유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와 별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 또는 인천, 더 멀리는 뭐 대전이나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제주도 지역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집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의 집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비싸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사실 조금 비싸다.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랑 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지방에 있는 가격들을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에 있는 가격도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주택 임차료 그리고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부담스럽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주택 임차료입니다. 주택 임차료는요, 통상 우리가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임차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금 상환은 비록 집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본인의 자산 100%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본인 돈과 일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85%가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담이 된다라는 게 34%, 그리고 또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비중이 51%고,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11%, 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1%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삼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요 삼고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임차료와 대출 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담은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주택 수요가 감소하다 보면은 주택을 지어야 하는 정비조합들이나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거 공급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여건까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동산 PF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향후에 한 7주차, 8주차 정도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건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나마 주택 공급을 하면 분양을 할 수요가 있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택 공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구축 아파트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되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건설사들이 위험하다,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간다, 뭐 이런 뉴스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건설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간 공급이 위축됐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간 금융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은 아직은 괜찮지만 대기업 밑에 하단에 있는 중견, 중소 건설 기업들은요,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하고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47.5%라고 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벌어서 부채가 있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는 비율이 47.5%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10억을 벌었는데요. 내가 내야 될 이자가 12억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47.5%가 돈을 벌어서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다 보니까 주택 공급 같은 것들에 대한 차질도 현재로서는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통상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내릴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내리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 자산인데 우리나라 자산 자체가 전부 다 좀 침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정부는 주택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주택 가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일반적으로 정부가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시장의 정책적 개입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50%는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놓자라고 하는 대답의 비중도 37% 정도 되고요.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현재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진보층, 우리 흔히 진보, 정치적 또는 정책적으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요.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찬성을 하는 편이었고요. 또 보수층은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자 하는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으로 살펴보니까요.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부의 개입을 조금 꺼려하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건데요. 주택을 보유한 계층들은 정부 개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요. 주택을 미보유한 계층일수록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지역별로도 조금 나왔는데요. 지역적으로도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일수록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을 가졌냐 못 가졌냐 그리고 자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부동산 투자가 41%는 바람직하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50%의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나머지 한 9%는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니까요. 최근으로 올수록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은요, 젊은 층일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50대 이상은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요,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은 어떤 특성이 있죠? 예,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으면은 수익도 적은 거고요. 위험이 크면은 수익도 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자산이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도 많이 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을 가지게 된 게 결국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인식은 조금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부동산 투자는요.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불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라고 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좀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땀을 흘리지 않고 버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불로소득, 노동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로소득이 증가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일해서 뭐해? 차라리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빠르다.
라고 인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게 됩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가 많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다 보면 생산 활동에 돈이 안 가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투자다, 투기다. 자, 요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투자가 맞습니다. 투자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나친, 부동산 시장의 붐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또 반대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것들을 균형 있게 조금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부동산이 투자냐, 투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투자다, 투기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가 상당히 팽팽하게 현재 인식적으로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대다수는요,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로 보니까요, 85% 정도가 85%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으로 보니까요, 젊은 세대일수록 오히려 내 집은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73%로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위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꼭 부동산을 사야겠다, 꼭 내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럴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상 세대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좀 내 집은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수도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또 꼭 있어야 된다는 인식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뭐 부동산 자산도 많고 금융 자산도 많으면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보유도 좋지만 금융 자산 비중을 조금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고 금융 자산이 적습니다. 우리 은퇴 이후에 사실은 뭐 공적 연금도 있고요. 개인이든 퇴직 연금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 증식, 금융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리서치에서 또 언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언제 주택을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5년 내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라는 분들이 23%, 그리고 계획이 없다가 58%, 그리고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는 분들이 27%, 계획이 없다는 분들이 58%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라는 건 결국 매도 계획이 있다라는 사람이 구입 계획이 있다라는 비중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요것만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요. 구입 계획과 매도 계획으로 보면은 매도 계획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가격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주택 가격이라는 게 구입 의사와 매도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좀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라는 비중보다는 매도 계획이 있다라는 비중이 현재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인식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또 아파트도 공동주택이지만 또 다른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등이 있는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선호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 다세대나 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주택, 지방에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응답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선호는 있지만 실제 이주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에 좀 붐이 불면서 수도권 요 외곽 지역으로 단독주택 건축 붐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좀 주춤해졌고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주차 두 번째 수업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